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컨디셔닝인데요. 흉추 가동하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흉추가 사실 운동 기능에서 잘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펴는 것만 중요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흉추 펴줘야 된다. 물론 펴줘야 되지만 펴고 구부리는 기능이 수의적으로 일어날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모든 근육이나 조직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저렇게 하셔도 되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수행하실 수도 있죠. 요추를 들쓰게 돼요. 자, 고개 들어볼까요? 자, 적절하게 경추를 신전시켜 놓고 해야 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턱을 붙이는데 고개를 든다는 느낌으로. 경추가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하부 경추는 펴줘야 되고 상부 경추 쪽은, 중부에서 상부 경추 쪽은 너무 과하게 펴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경추가 적절한 정렬을 마치고 나서 흉추의 가동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팔꿈치 구부려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완 삼두근의 장두도 같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겠죠. 흉추의 가동화 플러스 상완 삼두근의 장두가 스트레칭 될 수 있는, 랭스닝 될 수 있는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스트레칭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릴리즈는 제가 뭐 축성 골격부터 얘기했는데, 스트레칭은 늘려야 되는 게 사람마다 개개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견갑 거근부터 해보겠습니다. 견갑 거근은 고개를 돌린 상태, 그 다음에 돌린 쪽 손으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이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죠. 오른쪽 견갑 거근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견갑 거근을 상부 승모근보다 먼저 다뤘냐라고 하면은 견갑 거근의 문제가 상부 승모근보다 어깨나 목의 가동성 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견갑 거근의 스트레칭이 굉장한 운동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갑 거근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상부 승모근. 상부 승모근은 고개를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견갑 거근이랑 반대로. 근데 그냥 저는 기울여서 하는 편입니다. 목의 경추의 문제 혹은 어깨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부 승모근을 그 다음으로 여기서 부하를 더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른쪽 승모근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 손에 무게를 쥐면, 덤벨 같은 무게를 쥐게 되면 더 많은 로드를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과도한 무게로 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긴장돼서 더 이렇게 위축되는, 리바운딩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흉쇄유돌근 그리고 사각근입니다. 흉쇄유돌근을 스트레칭 할 때는 같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기울여주면 흉쇄유돌근이 스트레칭 됩니다. 그리고 이 심부에 있는, 좀 더 심부에 있는 얇은 근육인 이 사각근도 같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칭을 사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권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이 단축되어서 과도한 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너무 늘어나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은 체형 평가를 잘 하고 스트레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포인트가 쇄골을 잡고 있죠.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데 손으로 늘리고자 하는 쪽 쇄골을 잡죠. 왜냐면 흉쇄유돌근이 흉골과 쇄골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 흉골은 고정되어 있는데 쇄골이 같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쇄골 고정 상태에서 더 많은 신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슴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갑니다. 왜냐면 팔꿈치를 펴서 하는 경우에 전면 삼각근이나 상완 이두근이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 놓고 스트레칭을 하면 좀 더 원하는 부위에 더 많은, 늘어나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칭이니까. 자, 지금 팔꿈치가 가슴에서 가운데로 와 있어야 우리가 복장뼈에 붙어 있는 스털넘 헤드라고 하는 부분의 스트레칭이 되겠죠. 가장 넓은 부분. 제가 가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쇄골두, 흉골두, 늑골두 나눠서 이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중간가슴에 가까운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팔꿈치와 가슴 근육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어떻게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그럼 팔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탈 헤드라고 했던 이 복근막에 붙어 있는 늑골두 아래쪽 가슴이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되겠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늑골두가 섬유의 방향 자체가 소흉근이랑 일치하게 됩니다. 이 대흉근을 늘리고자 한다고 해서 걔만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동작을 통해서 늘어나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늘어날 텐데 내가 소흉근을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상태가 좀 더 가까울 것이고 저 상태에서 견갑골이 엔터리어 틸팅 되거나 포스테리어 틸팅을 조절함을 통해서 전굴 후굴이죠.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조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되게 중추적인 근육의 소흉근을 더 많이 스트레칭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내려서 해볼까요? 팔을 내려서. 근데 이 내려서 하는 거는 그쵸, 팔꿈치를 구부려서 못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위쪽 가슴인 쇄골두가 더 많이 신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스트레칭을, 우리가 가슴 섬유나 대흉근 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스트레칭을 잘 찾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슴 스트레칭 할 때 로드를 더 줄 때 쉽게 하는 방법은 다리를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쪽 반대쪽 다리가 앞으로 나와서 몸을 더 많이 앞으로 늘리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랭스닝, 더 많이 신장될 수 있을 거고, 그죠? 다리를 아마 반대쪽을 같은 쪽을 놓는 것보다 저렇게 우리 몸이 크로스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을 놓는 게 조절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자, 이제 상완 이두근으로 갑니다. 상완 이두근이 지금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완 이두근 측면에서 봤을 때 상완 이두근 단두에 가까운 쪽에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완 이두근은 두 개의 근육이잖아요. 장두, 단두. 저거를 장두를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완골을 내회전 시키면 좀 더 장두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그래서 저 상완 이두근 스트레칭을 할 때는 손바닥을 쫙 펴고 하는 게 더 많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근막 경선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손바닥을 쫙 펴서 하는 게 좀 더 스트레칭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면 삼각근입니다. 전면 삼각근은 스트레칭 되는 걸 좀 느끼려면은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 봐야 됩니다. 팔꿈치를 제가 좀 구부려 놨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어깨를 앞으로 쭉 빼보면 우리가 상완골을 앞으로 이렇게 전굴시키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그때 전면 삼각근이 아마 늘어난다는 이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칭해주지 않으면, 티칭해주지 않으면 회원분들 스스로 느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동영상 보고 따라해 보시고 거기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전면 삼각근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완골이나 손을 어떻게 회전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니까 잘 조절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느낌을 스스로 한번 여러 번 해보시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체간에, 어깨에, 골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중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배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배근 스트레칭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데, 자, 지금 광배근을 이 상태로 하면은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져 있으니까 내회전이죠. 내회전돼 있는 상태에서는 광배근, 몸쪽 광배근 섬유와 팔 쪽, 먼 쪽 그 광배근 섬유가 직선상에 놓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견관절에 붙어 있는 상부 섬유가 많이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축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팔꿈치를 내회전했을 때는 상부에 있는, 몸의 먼 쪽에 있는 광배근 섬유, 어깨에 붙어 있는 광배근 섬유가 더 많이 스트레칭 된다. 그러면은 몸 쪽에 있는 섬유를 스트레칭 하려면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게끔 해봐야 되겠죠. 뭐 언더그립으로 잡던지 아니면 세로로 되어 있는 뭐 기둥을 잡던지, 그쵸? 왜 이렇게 하면 광배근 이 몸쪽 섬유가 더 많이 스트레칭 될까요?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스트레칭을 하는 구조가 됐었는데 상완골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탈선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완골에 붙어 있는 광배근의 상부, 광배근의 몸의 먼쪽 섬유가 탈선되어 있기 때문에 몸쪽 섬유가 더 많이 스트레칭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측 섬유가, 우리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 이 가측 섬유가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경우보다 내회전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뭔가 허리의 문제와 체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팔꿈치를 외회전해서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게 해서
하는 경우가 또 맞겠죠. 자, 지금 상완 삼두근이죠. 이 상완 삼두근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완 삼두근 작용 반대로 하는 거죠. 팔꿈치 구부리면 늘어나고 견갑골 고정된 상태에서 팔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견갑골이 따라 올라가면은 당연히 상완 삼두근의 장도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겠죠. 이것도 팔꿈치를 약간 앞으로 돌려볼까요? 앞으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경우와 지금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약간 앞으로, 앞쪽 방향으로 놨을 때의 스트레칭과 바깥쪽으로 놨을 때의 스트레칭이 섬유가 다릅니다. 아마 바깥쪽으로 놨을 때가 이 외측도가 좀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될 거고, 제가 이 삼두근 운동에서 설명드렸던 이치랑 동일합니다. 이 남성분들 중에 팔 안 닿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벽에다 대고 하거나 저렇게 이제 렉 같은 데다가 팔꿈치를 대고 하셔도 됩니다. 자, 후면 삼각근입니다. 후면 삼각근 간단하죠? 후면 삼각근은 우리가 리버스 플라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리버스 플라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팔을 수평 내전한 상태에서 저항을 놓으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팔은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늘리고자 하는 팔을 바깥으로 밀어내는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